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일방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유류분은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변호사 비용만 또 나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신은정의 신신당부의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장을 받으셨을 때 기억하셔야 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중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류분을 아예 기각시키거나 그 금액 자체를 대폭 감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류분 소송은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시효를 부과하지는 않았는지를 검토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유류분 청구 같은 경우에는 단기시효와 장기시효가 있는데요. 단기시효는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장기시효는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해야 된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산점이 살아있을 때부터 왜 1년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유류분 소송 이라는 게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온 가족을 불러놓고 내가 A한테 이 부동산을 증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증여 사실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소송이 접수가 되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요. 가끔 살아 계실 때 확인서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A한테 부동산을 주니까 너네들은 거기에 토달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각 자녀분들한테 막 서명을 받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날짜나 이런 것들이 써 있으면 누가 봐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피고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효항변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시효가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보통 원고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받은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실 거예요. 거의 모든 재산 혹은 가장 큰 재산이 피고한테로 증여되었다라고 하실 텐데, 과연 그런지, 원고는 실제로 받은 게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받은 재산이나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큼은 또 유류분 금액에서 감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피상속인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보통은 결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지원을 받으시거든요. 전셋집 혹은 집 같은 거 증여 받으신 게 있는지, 돌아가신 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봅니다. 본인이 방어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변호사의 조력 없이요? 좀 어렵죠. 돈을 분명히 우리 아빠가 줬다고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주장만 해서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그분이 실제로 그 돈을 받았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본인들이 증거 신청을 해가지고 소송을 대응하시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돌아가신 분 계좌는 사실 상속인들이 은행 가가지고 확인하고자 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상속인인 다른 형제의 계좌는 절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명의가 과거에 바뀐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확인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소송을 하게 되면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소유했던 부동산 내역을 다 볼 수 있게 증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증여가 됐던 부동산 내역을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지 가능하신 부분이죠. 세 번째는 신의칙에 대한 주장인데요. 이거는 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원고가 피상속인한테 적절한 부양 의무를 행하였는지,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고 증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일방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연락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피고 입장에서는 본인만 자식된 도리를 다 하면서 이런저런 부양을 다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신의칙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신의칙 같은 경우엔 약간 양을 줄이는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유류분 청구가 다 기각시키거나 이런 거예요? 원고 청구를 아예 기각하는 판결을 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 정도를 인정을 하죠. 제가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유류분 소장을 같은 형제들한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좋은 거는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유류분은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소송에 대응하는 실익이 있나요? 변호사 비용만 또 나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유류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항변 사유들로 충분히 방어를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법적인 쟁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